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업의 핵심 요소 뭐가 있었다고 했죠? 바로 창업자의 능력, 그리고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 그리고 내가 창업함에 있어서 전략이나 계획, 그리고 당연히 가장 중요한 창업 자금이 있겠어요. 자, 창업자의 능력 보시면요. 자,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내고 창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창업자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창업자는 창업하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 그리고 전문성과 지식,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한다. 자, 둘째, 창업 아이템이 있어요. 창업 아이템은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하고 매력적인 창업 아이템이 매우 중요하다. 창업 아이템은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독창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창업 전략 계획입니다. 창업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창업 전략과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생산, 판매, 자금 조달, 직원 관리 등의 창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넷째, 창업 자금. 창업을 시작하고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자기 자본, 정부 지원 자금, 투자 유치, 외부 차입 자금 등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창업의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창업의 절차는 이제 여러 가지 창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서비스업의 창업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예비 단계, 그리고 설립 단계, 세 번째 운영 단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창업의 예비 단계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어떠한 걸로 창업을 할지에 대한 아이템을 선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 창업의 핵심 요소를 결정하고, 그리고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죠. 회사 설립 단계에서는 사무실이 어느 곳에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입지 선정,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돈을 자금을 조달할 건지 자금 조달, 그 다음에 사무실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동시에 인허가와 법인 설립 신고를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 운영 단계에서는요. 이 회사 운영 단계에서는요. 이 세 가지의 일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인사 조직 구성이라든지 마케팅과 영업, 그리고 본격적인 경영 관리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그냥 서비스업의 창업 순서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도소매업은요. 가장 많이 하는 창업이 바로 이제 도소매업이죠. 물건을 만들어 생산하고 그것을 팔고, 이 도소매업 창업은요. 이렇게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업 예비 단계에서는요. 마찬가지로 아이템 선정, 자, 그 다음 핵심 요소 결정, 사업 타당성 분석, 사업 계획서 작성. 이 예비 단계는 항상 똑같아요. 그쵸? 요것은 중요합니다. 자, 창업 아이템 선정하고요. 핵심 요소 결정하고요. 사업비 타당한지 분석하고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자, 어떠한 창업이든 다 창업 예비 단계에서 하는 절차는 저 절차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지만 저게 기본 포맷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회사 설립 단계, 상권 입지 분석, 자금 조달, 점포 계약 체결, 인허가 법인 설립 신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추가된 게 매입처를 발굴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회사 운영 단계에서는요. 자, 점포 장식, 상품 진열. 자, 우리 물건 어디서 팔 건지 이 팔 곳을 미리 알아두었다. 2단계에서. 3단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팔기 위한 진열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인사조직 구성, 마케팅과 영업, 경영 관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창업의 유형을 보시겠어요. 그래서 창업은 그럼 어떠한 유형들이 있나? 단순히 뭐 창업이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창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에 따라서 분리가 되고, 또 특징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그 창업의 법적 구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자, 보시면 목적인데요. 이 창업 목적에 따라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 창업 목적이 나한테 그냥 기회, 나의 그런 창업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기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떠한 챌린지적인 그런 창업이냐, 아니면은 나 이거 아니면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런 생계형을 위한 창업이냐, 이런 걸로 나누십니다. 자, 그리고 또 창업의 특징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특징. 자,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을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시게 되면서 도전 창업이나 기반 창업, 전문 창업, 안전 창업, 이런 것들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접하시게 될 텐데, 그럴 때 도전 창업 그게 뭐지? 뭐 기반은 전문 창업, 안전 창업 뭐지? 이러한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나중에 그 용어들을 접했을 때 이제 공감을 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용어들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창업의 법적 구조. 그래서 아까 사업자 등록할 때 이 개인과 법인으로 나뉜다고 했죠. 근데 개인 기업은 과연 뭘 말하냐, 법으로. 법인 기업은 또 개인과 법이 뭐가 다른 것이냐, 이런 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창업의 형태. 자, 1인 창조 기업이냐, 아니면은 소규모의 소기업이냐, 벤처냐, 아니면은 물건 도소매인 소상공인이냐, 그것도 아니면은 또 프랜차이즈냐, 뭐 여러 형태들이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창업의 목적입니다. 창업의 목적에 따라서 유형이 나눠지는데요. 자, 보시면, 자, 목적. 기회형과 생계형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자, 기회형 창업은요, 창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냥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그래서 기회형 창업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을 해요. 내가 나 자신의 역량을 테스트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험이 많겠죠, 당연히. 근데 성공하면은 완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박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리고 경제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왜요? 자, 성공할 때 큰 수익이래요. 엄청난 수익이죠. 그러면 당연히 경제에 세금도 많이 낼 거고, 아니면 이 기술을 얻기 위해서 해외에서 컨택하는 경우도 많아질 거고, 당연히 경제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겠죠. 왜? 성공할 때요. 실패할 때 말고. 자, 그래서 기회형 창업. 다음 생계형 창업은 무엇이냐? 자, 생계형 창업이 창업자가 결국은 생계 유지가 바로 목적인 거예요. 생계형 창업은. 그래서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업의 개념이 바로 거의 생계형 창업입니다. 최소 비용을 투자해 안정적 수익. 자, 차이점은요, 이 기회형 창업은요, 좀 안전성하고는 좀 떨어집니다. 위험해요, 사실은. 이게 뭐 아니면 도, 완전 복불복이죠. 내가 사업 하나 해서 크게 터뜨리냐, 아니면 가라앉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생계형은 최소 자본을 활용해서 그러한 손익분기점, 내가 이 최소 내가 투자한 금액을 커버하고 나의 생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만큼의 그러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회형 창업과는 달리 노동집약적이래요. 자, 당연히 최소 비용을 투자한대요. 그러면은 뭐예요? 몸이 고생하겠죠. 몸을 많이 활용을 하겠죠. 뭐 물건 같은 거 더 저렴한데 알아보고 다니고 구하고, 혹은 자기가 직접 움직여서 우리 뷰티처럼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그런 것들, 이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요즘에는 조금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생계형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회형 창업은 저런 거. 생계형 창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알라.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어요. 자, 창업 목적에 따라서 보시면, 자, 창업 목적 기회형과 생계형으로 나뉜다. 그래서 기회형은요, 그냥 아이디어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요. 생계형은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특징이, 기회형은 기술, 지식, 집약적. 자, 기술과 지식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생계형은 노동, 집약적. 왜요? 최소 자본을 활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동기는요, 얘는 자발적, 비자발적은 생계형 또는 자발적. 자, 형태는요, 벤처 창업, 소호, 1인 창조기업, 이런 것들. 생계형은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우리가 그냥 여기 밖에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가게들 있죠. 거의 다 생계형 창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특징이에요. 창업의 본질적인 특징에 따라 4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 창업, 기반 창업, 전문 창업, 안전 창업인데, 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연령층. 도전 창업, 우리 도전이라는 말 어디에 많이 쓰나요? 우리 청장년층한테 많이 쓰죠. 20대 연령층에서 이루어지는 창업입니다. 그래서 열정,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도전 창업이다. 그 다음 기반 창업은요, 나의 20대 경험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연령층에 해당하는데, 직장 생활을 통한 경험, 지식, 인맥,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전문 창업. 나는 어느 정도 한 10년, 20년 일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할 수 있어. 그래서 40대 연령층에 시작하는 창업인데, 특정 분야에서 오랜 근무 경력,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창업입니다. 그 다음 안전 창업은 주로 50대에 이루어지면서 생계수단이나 노후 대책으로 안전성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이루어지는 사업이 바로 안전 창업입니다. 그래서 창업이 본질적인 특징에 따라 도전 창업, 기반 창업, 전문 창업, 안전 창업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20대 도전, 30대 기반, 40대 전문, 50대 안전이라는 것. 우리가 20대가 창업을 한다라고 기사를 쓰는데, 자, 20대 안전 창업 이렇게 쓰지 않아요. 거의 다, 자, 20대 도전 창업, 20대 챌린지 스타트업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창업이라는 말, 여러분들 이 창업 아마 이런 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타트업. 자, 이거 아니면 그냥 한국말로 스타트업. 그쵸? 그게 바로 창업이에요, 창업. 창업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의 특징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해봅시다. 도전 창업 20대, 기반 창업 30대, 전문 창업 40대, 안전 창업 50대. 그래서 기반, 무엇을 기반으로 니네 창업을 하냐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20대는 도전, 30대는 취미, 직장 경험, 적성, 자 40대는요. 내가 이 바닥에서 몇 년간 일했는데 이런 말, 전문 지식과 경력. 자 50대는요. 안전적,
그리고 당연히 50대는 노후 대책이기 때문에 생계수단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의 적성이나 취미, 경험, 전문 지식, 경력을 보는 것보다 내가 과연 이걸 해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것도 이제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주안점으로 창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도전 창업은요. 20대니까 당연히 이렇게 아주 신세대 같은 앱 개발, 웹 서비스 이런 IT 관련 업종이 많고요. 30대는 제조, 정보, 웹 기반의 기술 개발 이런 것들, 자기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40대들이 하는 전문 창업은 제조, 컨설팅. 자,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여러 경험들이 쌓이고 남에게 카운셀링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겠죠. 그래서 컨설팅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이나 음식점 이런 거. 자, 50대는 외식업 제일 많죠.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그래서 제과점, 프랜차이즈 같은. 자, 보시면 생계수단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계수단, 우리 아까 기업형과 생계형으로 창업이 목적에 따라서 구분된다 그랬어요. 유형이. 그랬을 때 소상공인이나 프랜차이즈가 생계형 창업이었죠. 당연히 50대가 생계수단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니까 소상공인이나 프랜차이즈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태를 보시면 1인 창조기업이나 소호, 그리고 벤처 1인 창조기업, 벤처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소호 1인 창조기업이에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이어지는 기회형 창업에서 아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전 창업의 성격이다, 형태다. 그리고 여기에 벤처가 더해집니다. 벤처가 더해지기 시작하고요. 전문 창업에서 이제 소상공인 프랜차이즈가 더해져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프랜차이즈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적 구조의 법으로 인해서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어지겠죠. 자, 우리가 사업자 등록할 때요, 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창업 기업의 소유자분 전부 혹은 대부분을 이 개인이 출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돈으로 혹은 내가 내 주변인의 돈으로 운영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전적으로 다 지는 거고요. 소규모 자본을 투입해서 적은 인원이 운영하기에는 알맞습니다. 자, 법인 사업자는요, 대표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분이라고 하죠.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지분같이 이렇게 여러 주주들이 있고, 그리고 책임도 대표자가 무조건 많이 지긴 하겠지만 이 일정 책임입니다. 주주들도 책임을 지기도 해요. 그래서 채무자에 대한 유한 책임을 지는 형태로 일정 규모 이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커요. 성장 가능한 유망 사업인 경우에 법인 사업자를 설립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것이죠. 정리해 봅시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뉘어요. 법에 의해서. 개인 사업자의 자본은 어디서 조달된다? 바로 개인 스스로 자본을 조달하거나 아니면은 가족이나 이렇게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다수의 출자자 주주들을 통해서 대규모 자본을 확보합니다. 이윤 분배. 개인 사업자는 내가 다 갖는 거예요. 법인 사업자는 지분에 따라서 분배를 하고요. 경영을 보시면 경영 활동에 대한 무한 책임, 무조건 내 책임. 그리고 개인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한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법인 사업자는요, 회사 형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지가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고, 왜냐면 나 혼자만의 회사가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주주들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문 경영인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제.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세금 내는 거. 자,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요, 종합소득세 과세로 6%에서 35%의 소득세율을 내요. 그래서 내가 번 돈의 2%만큼 세금으로 꼭 반입하게 돼 있는데, 우리 서비스업, 뷰티죠. 서비스업은 바로 10%예요. 10%.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1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가 카드이죠. 사용하는 신용카드. 또 카드 매입 매출기에 그 카드 기록 내용 금액을 바탕으로 이 소득세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10%다라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뷰티는 서비스업이 10%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이 카드 단말기로 긁어서 벌어들인 수입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고 뭐 그렇게 그 카드 매출 전표가 기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는요. 자, 2억 이하는 10%고요. 2억을 초과할 경우는 22%다. 금액이 크니까 퍼센트가 낮아도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되는 거예요. 장단점 보시면요. 외부 감사 대상에 적용되지 않고 법인 전환 시 신규 법인 설립이 까다롭다. 신규 법인보다 설립이 까다롭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개인 사업을 하다가 법인 사업을 했어요. 이거를 하고 싶어. 일을 크게 하고 싶어. 그럴 때 좀 까다롭습니다. 무슨 행정 절차가 까다로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 내면요. 그냥 온라인으로 집에서도 가능해요. 10분 안에 해결됩니다. 근데 이 법인으로 하면요. 직접 가서 뭐 아까 보시면 뭐 사무실에 뭐 장소라든지 자금 조달 내용이라든지 주주의 무슨 주주들은 누가 있고 얼마씩 이 사람들이 투입했고 그리고 뭐 세무적으로 깨끗한지 뭐 이런 것들 다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로 하기에는 좀 까다롭다. 자, 법인 사업자의 출자금 회수가 쉽고 그 다음에 대외 신용도가 높아요. 자, 우리가 출자금 회수가 쉽다는 것은 여러 명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 이 사람한테 못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산 총액이 100억 원 이상이면은 외부 감사의 대상이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외부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세무조사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라 붙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외부 감사를 피하려고 이제 좀 불법적인 뭐 세금을 좀 탈시한다든지 뭐 그러한 사회적으로 좀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창업 형태에 따른 유형의 분류입니다. 자, 요거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